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전문가 최스타입니다. 자, 5월 22일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제 공매도가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다음 달 6월부터 해서 이제 부분 재개가 된다라는 내용들을 이복현 금감 원장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종목부터 또 시작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시작될 거는 제가 예상하는 거랑 똑같이 코스피 200 쪽이 가장 먼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이라든지 거래량들 자체가 공매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부분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먼저 다시 한번 이제 공매도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공매도가 진행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이제 뭐 개미들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9월 달에 세계 국채 지수 WGBI의 편입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가장 급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WGBI의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환율 방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대한민국이 2년째 달러를 팔아서 지금 환율을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곧 한계가 올 겁니다. 지금 엔화도 폭락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WGBI의 편입이 돼야 그만큼 환율 방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WGBI에 편입이 되면은 어차피 선진 시장이다 보니까 어느 시장이나 뭐가 될 거다, 공매도가 허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환율 방어에 WGBI 말고는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6월 달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서둘러서 지금 공매도를 재개하려는 이유가 바로 국채 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생각이라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계 일단은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라 나라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쪽에 있고,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노르웨이까지 있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필두로 시작해서 뉴질랜드까지, 또 중국도 지금 편입이 돼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빨리 WGBI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돼야 어느 정도 또 환율도 안정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에 또 이제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금리 인하에 따른 국내 시장 상승, 코스피 예를 들어서 뭐 3,100선까지 내다보고 있고, 뭐 3,000선도 넘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야 환율도 방어하고 금리가 올랐을 때 국내 시장 불장이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공매도 재개를 빨리 서두르고 9월달 국채지수 편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 이제 금요일자부터 해서 지금 국내 코스닥 시장 제일 핫플이죠. 바로 HLB 리보세라닙에 대한 FDA 불발 관련해가지고 이번 달 31일 날 항서제약 FDA CRL 수령을 예정이 지금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HLB 같은 경우에는 저도 솔직히 충분히 FDA 이 승인이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결과론적인 건 파이널 리뷰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제대로 된 얘기를 하지 않았고, 우리는 무조건 될 거다라고 해서 정말 주주들에게 신뢰를 갖다 심어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60% 이연 하한가를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얼마든지 다시 한번 FDA 재승인 받는 걸로 해서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자, 밑에 이제 내용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자, 항서제약은 이번 주 내로 FDA에 질의문서를 보낼 계획이다. HLB는 항서제약이 받게 될 BLA에 대한 CRL 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게 되면 구체적인 사유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생산 라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거고, 자, 그리고 이제 HLB의 일단 숙제는 뭡니까?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제 임상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전쟁 때문에 임상 관련 내용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HLB
그 진양군 회장이 또 얘기를 했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아마 이제 항서제약이라든지 HLB 관련되어 있는 그 두 가지 임상 내용만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해서 제대로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승인은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HLB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실패한 거는 아닙니다. 실패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이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연장됐을 뿐이지 그 기간만 잘 참아낸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엑시트 다시 가능한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좀 하루였는데 자 방산 항공우주 전기 수소차 한중 남미 협력 확대 방안 모색을 한다라고 해서 자 어제 무슨 종목 추천드렸습니까? 부산 퓨얼셀, S퓨얼셀, S에너지를 잡아드렸는데 자 두산 퓨얼셀 몇 프로 갔습니까? 20% 이상 크게 올랐고 S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S에너지랑 그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뭐 같은 회사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S에너지가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S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7% 이상 크게 상승을 하면서 어제 영상 보고 나서 오늘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지금 30% 이상의 또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만 잘 보더라도 최스타가 잡아드리는 종목만 잘 잡아도 얼마든지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하나마이크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HBM 메모리 생산 투자 늘린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대응을 나선다라고 지금 나왔는데 자 마이크론이 인공지능 AI 분야의 HBM 메모리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엔비디아의 신형 인공지능 반도체 A200에 HBM3 이규격의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을 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점유율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을 따라잡기 위해 시설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종목이 수혜줄까요? 바로 한미반도체, YC캠 그리고 제가 IMT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 IMT라는 종목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무슨 수혜주다? 동시 관련주로 편입이 됩니다. 왜? D램 관련된 내용도 있고 당연히 HBM 관련된 내용도 IMT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와 YC캡을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 두 개 종목은 이미 관련 수혜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눌림목 자리가 나왔지만 IMT라는 종목은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바닥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더 터지기 전 이전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IMT 같은 종목으로 해서 100% 이상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와 YC캡도 나쁘지 않지만 저 최스타픽을 무조건 뭐를 잡아야 된다? IMT를 매수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6월 달에 매수해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LS 머티리얼즈인데 제가 조금 이따가 이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릴 건데 LS 머티리얼즈를 오늘 올라간다라고 해서 매수를 했으면 100% 뭐다? 물립니다. 왜냐면 오늘 올라왔었던 10% 정도의 상승 회전으로 이거는 무슨 물량이다? 개미 꼬시는 캔들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신 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상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차트로 설명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한 종목은 뭡니까? 바로 SP소프트라는 종목인데 8월 15일 날 뭐가 나옵니까? 바로 락업 물량 보호예수 물량이 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이제 담아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자 매수가 밴더를 제가 써드릴 텐데 영상에서도 얘기 드리지만 조금 이따 차트 보면서도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요 매수가 밴더를 정지를 딱 시켜놓고 나서 메모를 쓰세요.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가격을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요 가격대 내려왔을 때부터 이제 뭐를 하면 된다? 차근차근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국내 최대 수혜주기 때문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일단은 퍼포먼스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체스타와 함께하고 또 레드 사단 전문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텔레그램 지금 많이들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 4월 달에 누적 수익률을 무려 174%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에 끝나지 않아서 아직 집계는 안 됐지만 5월 달도 얼추 비슷한 수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레드 사단 전문가들과 함께 정말 이제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될지도 모르고 또 이번 연도 연말에 정말 폭풍 상승할 수 있는 게 국내 시장인데 나 홀로 수익을 못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단에 여기 나와 있는 010-9639-2537번으로 해서 뭐라고 보내시면 된다. 레드라고 해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링크를 발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해서 레드라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HLB 차트부터 해서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는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단기 박스권이 지금 형성이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FDA 관련해서 일단은 재허가 관련되어 있는데 뭐가 풀려야 된다? 바로 이 의문이 풀려야 이게 다시 한번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돼야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박스권이 생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양봉에 매수하면 안 됩니다. 양봉에 매수하면 안 되고 오늘 조금 올랐다라고 해서 오늘 사야지라고 하면 안 되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음봉으로 해서 주가가 내려왔을 때 박스권을 유지하는 다시 한번 상승 핸들링이 나왔을 때 뭐 2%가 됐든 3%가 됐든 뭐 아니면 뭐 잘 올라가서 7%가 됐든 이런 구간 올라왔을 때 무조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뭐 해야 된다? 음봉에 사서 뭐다? 양봉에 갖다 팔아라. 무조건 이렇게 단타로 짧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두산 퓨얼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전일 대비해서 무려 25.67%가량 올라갔는데 자, 오늘 시가가 4%입니다. 4.4%에 잡았어도 몇 프로 올라갔어요? 21% 올라갔기 때문에 아침 시가에 매수를 했어도 무려 21%의 수익을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S퓨얼셀 어떻게 됐습니까? S퓨얼셀도 오늘 시초가에 매수했어도 16%까지 떴기 때문에 최소한 15%가량의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S퓨얼셀, 두산퓨얼셀 수익 축하드리고 자, S에너지 어떻게 됐습니까? S에너지도 오늘 몇 프로 올랐는지 한번 보세요. 8.41% 마감 종가 때 일봉 꽉 채우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S에너지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8%가량 수익권에 이미 마감이 됐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LS 머트리얼즈 얘기를 드려 어떻게 됐어요? 자, 오늘 어제 대비 무려 11%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종가는 어떻게 됐어요? 무려 4%가량만 남기고 지금 윗골이 다 빠졌죠. 즉 뭐냐면 이런 캔들에 잘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요 캔들이 뭐냐면 바로 개미 꼬시는 캔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6월 12일 날 보호예수 물량, 락업 물량이 빠질 건데 이런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하면 이렇게 골팠을 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두드려 맞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방금 얘기 드린 HLB처럼 뭐다? 음봉에 사서 양봉으로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2%가 됐든 3%가 됐든 5%가 됐든 이런 자리에 왔을 때 무조건 갖다 팔아라. 무조건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음봉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 직전 그러니까 전날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음봉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양봉 올라갈 때 또 갖다 팔고 이렇게 6월 12일 날부터 진행을 했다가 6월 12일 날부터는 어디부터 그럼 매수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지금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22,000원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세력 애들이 고를 한번 파고 올리기 전에 요 자리에서 분할로 매수를 언제부터 해야 된다? 바로 6월 12일 날부터 하기 때문에 이거 뭐 해야겠습니까? 메모를 해서 포스트잇에다가 써가지고 내 모니터 위에다가 땅땅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P소프트 한번 봅시다. SP소프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매수가 밴더 18,500원에서 어디까지 보라고 했어요? 16,500원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이 가격이 얼마예요? 17,370원입니다. 자, 18,500원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16,500원까지
여기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하면 된다?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4월 12일 날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 저가가 14,820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세력 입장에서 여기 구간까지 만약에 상한가 올렸던 구간까지를 만약에 깨버린다. 이 구간까지 만약에 주가를 내려버린다라고 하면 세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들어 올린 물량에 대해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뭐냐면 차트를 조금 이렇게 당겨서 본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어떻게 당겨보면 안 되겠다. 자 당겨보면은 자 지금 박스권이 하나가 지금 보일 겁니다. 연두색으로 해서 요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요 박스권 하단까지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SP소프트이기 때문에 박스권 최하단까지 내려왔을 때가 거의 한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 될 건데 아마 요 최저 라인까지 보셨다가 여기에서부터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국내 최대 수혜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게 바로 SP소프트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다시 한번 반등폭 올라왔을 때 뭐 40%든 50%든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자리까지 무조건 기다렸다가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측에 제가 텔레그램방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띄워놓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시청자분들이 더 참여를 하면 그때부터 운영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이들 보내주셔야 되는데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해서 레드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레드 사단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주식 텔레그램방 참여해서 분석 내용들 좋은 종목들 받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5월 20일 장 마감 다 됐는데 오늘 하루 저희 시청자분들 대한민국 주주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오늘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